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8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도 제가 추천을 해서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은 것이 아니고 도로에 대한 것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유튜브에 올려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연락이 와서 만나서 의논을 하십시다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이 사건입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보면 이것을 경매로 낙찰받은 건데,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에 이 원래 이 공장의 건물을 질 때는 이 도로의 주인과 이 주인이 같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 승낙서도 없이 했기 때문에 도로 대장에 고지가 되지 않고 담보를 잡은 은행에서 이 도로는 담보를 잡지 않고 이것만 담보로 잡다 보니까 이것만 경매로 집어넣고 이것만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도로나 이 같은 주인이 이 도로를 이 사람에게 이 도로도 같이 팔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추후에 같이 팔다 보니까 사신 분이, 이 땅을 사신 분이 이렇게 흙을 갖다 놓고 막아놓고 이거 내 땅이니까 다니지 말라고 막아버린 겁니다. 원래가 이 도로가 다른 사람 땅이었다고 가정하시면 여기다가 건물을 지려면 이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승낙을 해주게끔 되면 인감증명을 두 통을 띄우라 그래요. 하나는 공장에 있는 진입도로 사용승낙을 한다. 또 하나는 도로대장에, 사도대장에 올려서 고시하는 건데 동의한다. 해갖고 허가를 내주면서 원래는 도로대장에 올려서 고시가 되게끔 되면 막거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서부터 이 땅 주인과 이 땅 주인이 같으다 보니까 자기 땅에 자기가 사용승낙을 하지 않다 보니까 건축허가 시에 여기를 내 땅의 도로를 만들어서 진출을 하겠다고 도면상으로만 그려놓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대장에 고시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를 이 공장의 땅과 건물을 담보 잡은 곳에서 여기 진입도로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진입도로도 같이 담보 설정을 했으면은 이 땅과 이 도로가 같이 경매로 진행될 테인데 여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여기에 땅과 건물만 담보로 잡고 이 도로에 대한 건 담보를 잡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낙찰 받은 사람은 이것만 낙찰을 받았고 원래 이 땅 주인이었던 사람은 이 땅과 이 땅과 이 도로가 다 같은 사람 주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도로와 이 땅을 같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건물을 지려면 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 진입도로 같이 팔아서 진입도로 같이 팔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게끔 되면 자기는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진입도로가 필요한데 이걸 같이 다 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를 못 들어가게 이 사람이 이 흙을 막아버린 거다, 이런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공장을 지을 때에 여기를 건축설계 사무실에서 제출할 때 이 도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를 쓰겠다고 제출했는데 사용승낙은 없었던 겁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승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땅이니까 내 땅을 여기를 도로를 쓰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 땅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이. 보면 티르 소유가 보면 여기 보면 3분의 1 있다가 여기 보면 이게 보면 누구누구 주식회사 아이타이로 땅이 다 넘어갔다가 다 그 도로가 넘어갔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갖고 이 사람이 산 거죠. 이 사람이 사가지고 막아버린 겁니다. 소유자 이성 누구 해갖고 여기 보면 주식회사 아이하늘로 이 땅은 원래 지금 갖고 담보로 잡은 건 없습니다. 공장 토지는. 자, 그래갖고 2019년 11615에 강제 경매로 진행이 돼갖고 이것이 11억 6,400에 8억 1,500까지 하락하다 보니까 9억 4,1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와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언제 낙찰을 받았냐면 21년도에 낙찰을 받아서 21년도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제출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온 것은 24년도에 왔어요. 저한테 뭐 하는 얘기는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났더니 진치료를 하려더니 흙을 막아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흙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2군데를 찾아갔답니다. 상담해본 결과 민법에서 다른 사람의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토지통행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줘야지 된다. 지료는 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100%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1년 동안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왔길래 제가 이렇게 보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민법에 의해서 주의토지통행권만 가지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이길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건축법에 의해서 주장을 하게끔 된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변호사하고 같이 상담을 하자 그래서 제가 같이 일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이 상담을 하고 같이 만났고 이거를 천안에 계신 분들이 4명인가 5명이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5명이 다 같이 왔더라고요. 같이 와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상담을 하고 변호사가 이거 저한테 맡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계약금 500만 원이고 승소하게끔 되면은 500만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소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내려와서 여기에 공동 투자를 했던 5명이 저보고 다른 데를 따로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변호사 얘기는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길 수 있다면 500만 원 더 준다고 하는데 이기기만 하면 500만 원 더 주는 건 문제가 없다. 근데 다른 변호사님들을 2군데서 자기 천안에 있는 변호사한테 2군데 얘기했는데 100% 이건 이긴다고 자신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100%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길 수 있다고 얘기는 해놓고 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는 5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냐면은 이 도로를 여기 앞에 있는 요 도로 있죠? 요만큼 이 도로를 다시 사용 승낙을 받는 거를 5천만 원인가 얼마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3천만 원 정도로만 가면 가자 그랬더니 5천만 원이면 안 되면 5천만 원 아니면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1년 동안에 합의가 거의 됐는데 만약에 그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했다가 우리가 지게끔 되면은 5천만 원인데 6천, 7천 더 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다 보니까 소송을 해서 지게끔 되면은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제기했냐면은 나는 이거 건축법을 가지고 밑에다가 제출하게끔 되면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이 든다. 그렇다면 나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합시다. 내가 변호사한테다가 500만 원을 주고 소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면은 변호사한테 500만 원 주기로 돼 있는데 내가 50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줬으니까 나한테다가 소송비용을 변호사한테 준 500비용을 따블로 해서 1000만 원을 주시고 만약에 진다고 했을 때는 나는 내가 500만 원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내가 제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 대신 내주겠다. 그 대신 이기면은 변호사한테도 500만 원 줘야 되고 나한테도 500만 원 다 합쳐서 1000만 원을 나한테 주는 걸로 한다고 나하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 내가 5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겠습니다. 했더니 본인들끼리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하더라고. 알았습니다 했더니 한 이틀이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은 내가 500만 원을 대신 내줄 만큼 자신이 있다면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이 서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그 정도 확신이 쓴다면 우리가 그냥 500만 원을 내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해갖고 500만 원을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것을 소송을 하는데 다른 데서 이 변호사는 정식 소송이 들어가요. 주의토지통행이 그냥 소송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우리 이 변호사는 저한테 얘기는 이런 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막았으니까 가처분서부터 먼저 처분을 합시다. 이렇게 했고
제가 자료를 줬습니다. 보면 뭘 줬냐면 자 보십시오. 건축법 보십시다. 건축법 보세요. 여기 건축법. 이거는 교재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여기다 넣은 겁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는 다음 각각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관계법률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로가 만약의 경우에 이 땅 주인과 이 땅 주인이 달라서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가 사도로 고시가 되고 사도로 고시가 됐을 때는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애초에 처음서부터 이 땅 주인과 이 땅 주인이 같이다 보니까 도로 사용 승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현재 있는 이 땅이 사도법을 적용받느냐 사도법을 적용받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원래 사용 승낙을 해줬으면은 사용 승낙을 해줄 때 사도대장에 고시한다.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고시한다 하고 돼 있으면 바로 고시가 되면서 막거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건데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는 거고 다른 변호사들은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는 것은 이거는 어쩔 수 없고 만약에 이걸 쓴다고 할 때는 돈을 주고 써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자 보십시오.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 승낙을 받았으면 도로대장이 올려서 고시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 건축법에는 동도로를 이용해서 사도 허가를 받았으면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지 않아도 사도법 제 규정에 의한 사도개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고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났고 아까 제가 봤듯이 여기에 보게끔 되면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이 동도로를 이용한다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이 도면에 그려져 있죠. 그러면 고시되어 있지 않아도 건축법에서 이 토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대장에 고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한테다가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토지는 개인 땅이고 고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 도로는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한 얘기는 사도법을 적용받는다는 뜻이고 사도법에는 통행의 제한금지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의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이거를 제가 얘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통행 방해 금지 아까는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했죠. 소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죠? 통행 방지 금지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이라는 얘기는 일단은 막은 것을 터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막은 건 터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소송은 그 다음에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흙을 막아놓은 건 터놔라. 터놔서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하자 이런 뜻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변호사나 대구에 있는 변호사도 똑같이 이런 걸 가지고 소송을 했을 때 부산에 있는 변호사나 대구에 있는 변호사는 바로 아까 우리 그 제천 것처럼 주위 토지 통행권 본안 소송으로 바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막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해서 막은 거를 없애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은 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청 취지를 했고 이 흙을 막아놨으니까 그러니까 판사님도 생각하기에 일단은 공장에 진출로가 있으니까 이거를 흙을 막아놓으라는 거 터놓고 주위 토지 통행권에서 돈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본안 소송에 따지는 거고 일단은 막은 것을 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보면 1차 답변, 2차 답변, 3차 답변 뭐 해가지고 여러 번에 의해서 답변한 것이 많이 있는데 보면 그 내용은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 따로 다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고 결정 통행분지 가처분 1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판결문 났죠. 주문. 이 사건 결정을 송단받음부터 7일 이내에 천안시 동남구 모의 도로 이게 의해서 설치한 흙 더미와 파이프를 철거하고 위 기재 토지 상의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통해가 방해가 되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채권자의 위 부분에 통해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가 제1일 가항의 기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를 위임하는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을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해서 가항 기재 흙더미 및 파이프를 철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체 집행을 해서라도 흙을 막은 것을 철거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1항은 채권자로 채무자를 위해 담보로 2천만 원을 공탁을 하여 이 2천만 원을 공탁하라는 얘기는 일단은 흙을 치우게끔 돼서 본안 소송으로 갔을 때에 우리가 일부 승소를 할 수도 있고 전체 승소를 할 수 있고 패소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주의 토지 통행권에서 얼마를 지분하라든지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얼마를 70% 누가 부담 뭐 한다고 했을 때에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대비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2천만 원 우리가 담보로 집어넣고 흙을 막은 사람들은 무조건 흙을 풀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이거는 본안 소송이 아니고 가처분에 대한 소송 판결입니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나다 보니까 일단은 흙은 바로 철거했습니다. 철거했는데 이 상대편도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우리도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다퉜는데 상대편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본안 소송을 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하지 않고 이걸로 끝을 내고 더 이상 소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대로 출입을 하는데 지장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보면은 변호사님들은 민법에 관한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건축법에 관한 법률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지목이 도로로 돼 있지 않고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시에 그 도로를 이용했다는 것이 입증을 하게끔 되면은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그 도로를 이용했다는 것이 저렇게 도면에 표시되어 있을 때는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저 땅은 사도법을 적용하는 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독으로 땅 주인이 같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런 도로가 단독으로 쓰고 있는 것이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 대장 표시가 다 돼 있는데 저것이 여러 명이 쓰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 도로에 건축허가 시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걸 입증을 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것인데 이거는 단독으로 돼 있고 땅 주인이 같았었기 때문에 그 건축허가 시에 제출한 도로가 펴 있는 것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끔 되면 이건 내가 보면 처음에 돈을 빌려준 곳에서도 실수를 한 거고 여기 보면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그 앞에 있는 땅 도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뀌었고 공장만 돼 있기 때문에 그 공장만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